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수위를 더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단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일본 방문을 중단키로 했고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의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발의가 예고됐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북도의회에 일본 전범기업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발의가 예고됐습니다. 조례안에는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공공기관 사용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등이 담겼습니다. 국내에서 파악되고 있는 299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상북도와 교육청 및 공공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거나 퇴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경제전쟁을 이어간다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공무 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도 중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지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나서 대응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입니다. 영주에서는 영주시민연대와 철도노조, 민실련 등의 단체가 일본 불매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시작을 하고 7군데 시민단체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이 정도로 단합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소비자 개개인의 불매운동에 이어 지자체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당분간 반일 움직임은 더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영덕의 특산품인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국도변 직거래 장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개화기의 저온 현상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지만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 주먹만한 탐스런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조생종에 이어 중생종과 만생종 수확이 한창입니다. 밭에서 따온 복숭아를 상자째 전자식 식별기에 올려놓으면 한 개씩 꺼낼 때마다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가려집니다. 영덕은 일조량이 풍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복숭아 당도가 높지만 농가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간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일반 질소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분을 사용하고 또 물 빠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광을 묻었습니다. 고로 우천 시에 비가 많이 와도 물 빠짐이 좋아서 당도는 크게 안 떨어집니다. 올해는 3, 4월 개화기의 저온 현상과 6, 7월 성숙기의 잦은 비로 1년 전보다 생산량이 다소 줄었지만 평년작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낙가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8월 이후에 기상 조건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아마 평년자가 될 것이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6,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본격 출하되면서 국도변에도 직거래 장터가 설치돼 관광객들이 직접 맛을 보고 사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맛있어요. 네. 4.5kg 한 상자 가격은 평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해 직거래 특성상 농가와 소비자 모두 이익입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 6일 복숭아 품평회에 이어 수도권 직판 행사도 열기로 하는 등 영덕 복숭아를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실종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대 70년사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동문 대표 모임은 논란을 불러온 대학 본부 관계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경북대 70년사 정상화 동문 대표 모임은 교비 수천만 원이 투입된 공적 사업인데도 전직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표준도서 번호를 허위로 만들었다며 대학 본부가 책자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를 제소하고 국정감사에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같은 학과의 계약직 외국인 여교수를 상습 성추행하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 교수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대학 징계와는 별도로 최근 해당 외국인 여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조정 성립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석 달여 만에 190여 건을 접수해서 32건의 조정이 시작됐고 이 가운데 19건의 조정이 성립돼 성립률이 60%라고 밝혔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와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올 들어 남성 육아휴직이 급증하면서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민간 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1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0.9% 증가해 전체 육아휴직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육아휴직 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주요 육류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관측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병아리 생산이 늘면서 8월 육개 가격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떨어진 킬로그램당 950원에서 1,150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8월 돼지고기 평균 도매 가격도 생산량 증가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 하락한 킬로그램당 4,100원에서 4,300원 사이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의 2층짜리 상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8살 A씨 등 2명이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 내부 6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